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손석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월드 경마의 신동훈입니다. 자, 2012년 5월 19일 토요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요즘 이제 UCC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개인이 하는 UCC, 또 4명이 하는 UCC, 3명이 하는 UCC, 2명이 하는 UCC, 각양각색의 UCC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많다 보니까 서로 간에 이제 경쟁도 상당히 치열해지고, 또 좋은 방송을 찍으려는 또 욕심도 과열이 되다 보니까 또 그래도 또 노력하는 또 사람들도 이제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그 노력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좋은 쪽으로 봐주셔야 되고요. 변화를 모색한다는 쪽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좋은 해석으로 긍정적인 시각으로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시간대가 당연히 이제 녹초가 됐을 때 이 방송을 찍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힘든 일인데, 또 아무래도 이제 방송을 하다는 것이 어떤 틀에 맞춰서 방송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그 변화를 모색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전체적인 그 틀을 바꿔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런 분들한테 좀 힘을 실어줘야 되는 게 맞는 말이 아니냐. 그냥 사람을 다룰 때 가장 중요한 건 매로 다루는 방법보다는 칭찬으로 다루는 방법이 가장 좋다고도 얘기하는데, 그럴 때마다 서로에게 격려를 주고 칭찬을 해주는 그런 미덕을 발휘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 팀의 지난주 적중 내역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훈님. 예, 우선 지난주 서울경마는 제가 토요일, 일요일 다 메인급 승부, UCC 메인급 승부 적중을 드렸고요. 배당은 좀 없었습니다. 토요일 같은 경우는 미스터 문학의 선스피드, 그리고 일요일 같은 경우는 켄투룰러의 바다돌풍. 어쨌든 제가 최저 배당은 다 자신있게 자를 수 있는 이유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나름대로 특히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좀 힘을 실어드렸습니다. 다 압축을 해서. 그리고 저배당 내역은 생략을 하겠고요. 자, 토요일 6경주에 이 4치얼스의 5 스파르타, 쌍 15.1, 복 12.7, 그리고 8경주에 4 대싱 플래티넘, 8 상류, 쌍 37.8, 복 14.9. 그리고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6경주에 승군전이었던 3 아스카우크의 9 샤이닝 스톰, 쌍승식 36.5, 복승식 12.1, 이런 배당 막권을 적중을 드렸던 지난주였습니다. 네, 손석범이요. 예, 저는 이 토요 경주 이제 오전장 이제 승부처였습니다. 이 경주에서 이제 할리 플레스라는 충막감은 인정을 하겠다. 종합치 끄트머리에 이제 한 개가 잡혔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자, 이 빅토리 댄서라는 마피를 강하게 또 노리면서 승부 레이스로 거기에서 이제 제가 인기만했던 프라우드 러너며 홀리파트 이런 말은 아예 다 잘라내고 승부를 들어갔던 경주입니다. 자, 거기서 복승심만 24.6배였고요. 자, 거기에 이제 가속대로까지 해가지고 3복승을 또 이제 음성과 문자까지도 전송해 드리면서 자, 3복승식 34.7배까지 적중을 드렸습니다. 복승식 24.6배, 3복승식 34.7배. 자, 승부 레이스로 잡아드렸고, 이어졌던 글로벌밸리의 라이트닝 이글도 9.1배 딱 두 방으로 잡아드렸고, 배당사의 메리트는 좀 있었던 경주들이었고요. 1호 경주에서도 이 1경주에 초원의 아침과 블랙스완. 자, 당시 이제 캐나코가 제외가 됐는데, 저는 캐나코가 제외되기 전에도 블랙스완을 축으로 말씀드렸고, 제외가 돼도 블랙스완 가지고서 어차피 적중이 또 되는 경주였습니다. 자, 복속이 14.5배, 캐나코가 이상하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예상을 했던 경주였고요. 자, 적중은 1호 경주에는 5개 경주가 적중이 됐는데, 자, 배당 자체가 그렇게 썩 좋았던 것은 아니었고, 이제 부경 6경주에 파워풀 코리아 같은 경우가 자, 중배당으로 12.9배가 적중이 됐었고, 마지막 경주에서는 마리데물의 쉐런 메모리즈. 자, 인기만 3파전이었었는데 마지막 경주 대합창을 배팅권에서 완전히 잘라드리고 마리데물의 쉐런 메모리즈를 주력 한방, 마지막 경주에서의 한방으로 또 마무리가 됐던 1호 경주였습니다. 네, 강타는 이제 욕먹을 심 잡고 이제 광고를 한번 하죠. 아주 그냥 토요일은 싹 아도를 쳐버렸어요. 1경주 때 천정부지를 제가 방송 시간에도 얘기를 했어요. 이게 된다고. 저 혼자 해먹은 게 아니고 방송을 열심히 들으신 분들은 강타와 같이 해먹었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딱 3방을 갖고서 토요일 1경주부터 999를 맞춰드렸죠.
복승식 96.4배, 쌍승식 326.3배. 자, 요거 1경주부터 제대로 때려가지고 3마리를 갖고 멋지게 적중을 한 뒤에 제주교차 1경주에서 또 UCC 승부처를 단통으로 또 적중을 했고요. 바로 이어서 또 토요제 4경주가 강타의 첫 번째 승부처였는데 뭐 1경주를 마치고 제주 UCC를 단통으로 마치고 왔고 여기서도 이제 백전한승을 대가리를 놓고 승부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복승시 24.1배를 또 적중을 했고 또 토요제 6경주가 강타의 하이라이트 승부처였었는데 거기서 치어스를 치고 놓고 스파르타를 때려가지고 역시나 복승시 12.7배 적중을 드렸고요. 또 토요경마 이제 또 9경주 여기서 또 네 번째 승부처였는데 요것도 3번, 4번 최고 탄생의 서해 아침 마치면서 이 승부처를 4개를 적중을 시켜드렸고 그것도 거의 단통이나 중배당으로 적중시켰고 1경주를 326.3배짜리 쌍승까지 적중을 시켜드렸으니까 예, 요거는 저희 제가 999 TV 그 방송에 내부 전문가로 있는데 거기에 적중 게시판에 가보면 다 올라가 있는 겁니다. 문자 원본이. 그러니까 이건 제가 주둥아리로 이빨을 깐다고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셔도 다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빨 까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게 그게 이빨입니다. 그게 이빨이에요. 그러니까 뭐 일요일 같은 경우에 다 적중으로 이겼죠. 뭐 배당을 못 맞췄어도 몇 개를 맞춘 거야? 다 6개를 맞춘 거야? 6개를 맞췄는데 그것도 마지막 경주까지 깨끗하게 계속 맞춰드렸으니까 일요일도 완벽하게 대석을 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싹쓸이로 그냥 완전히 제대로 한구라를 했다. 자,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럼 뭐 된 거고요. 이제 이 금주 토요경마 전반적인 편성 출조수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같고 조금 어려워진 것 같은데 편성의 흐름부터 알아보면서 자, 토요경마를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동훈이요. 예, 우선 이번 주가 의외로 월말로 가기 직전의 문턱인데 출조 두수가 이제 많은 경주들이 좀 늘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일요 경주에는 코리안 더비 시행이 되고요. 토요일에는 JRA 트로피 경주가 시행이 됩니다. 이런 굵직굵직한 경주들이 시행이 되는 주간에는 항상 중구배당이 터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번 주는 지난주보다 조금 더 여러분들께서 집중적으로 노리시는 배당을 올려서 중고배당을 중심으로서 노리고 들어가신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출조 수가 좀 많아졌고 편성의 좀 흐름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요즘 쉬웠잖아요. 일요경마 같은 경우 몇 개 빼놓고 다들끼리니까 그러니까 좀 쉬웠으니까 이번 주는 평균 배당이 좀 올라갈 것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 토요일 1경주부터 차곡차곡 자, 제대로 된 집중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일 1경주입니다. 전반적인 편성 자체가 전력차가 미세한 현군의 약간 기복형 마필들 간의 일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선수권이요. 예, 출전마도 많고 또 전력차도 크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좀 더 충막감으로 저는 생각하는 마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8번 선두영웅이라는 마필인데 자, 지난 레이스가 공백이 있었음에도 자, 인기마로서 대두가 됐던 경주예요. 체중 관리도 이상이 없었고 뭐 마필 컨디션에 문제가 없었던 상황이다 보니까 자, 그 경주력을 이어가리라 자, 그런 기대치가 있어서인지 인기마로 팔렸었죠. 자, 저는 뭐 문세영 기수라에서 모든 마필을 다 최선을 다하고 모든 마필의 능력을 다 제대로 끌어내는 기수라 생각지는 않아요. 자, 선두영웅 같은 경우가 지난 레이스에서 인기마였었지만은 인기마다운 모습을 조금은 보여주지 못했던 그에 있었고 아무래도 또 공백도 있었으니까 자,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준다면은 이번 레이스에서도 인기를 모을 수 있는 전력이긴 하지만 이제는 자, 선두영웅을 좀 더 믿어줄 수 있는 경주 편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신동훈이요. 예, 저는 배당권 한두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안쪽에는 6통제사입니다. 자, 17조 김점호 마방. 자, 이기용 기수가 사실 좀 2조 소속조 마필 가지고도 좀 입상을 못하고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이번 주에 지금 또 2조 마필은 또 으뜸카는 오경환 기수가 타고 있는 상황이죠.
자, 나름대로 스피드가 조금은 보강이 된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자, 직전에 승군전에서 다소 좀 아쉬운 면모를 보였지만 이번에 뭐 한 번 1300 적용을 하고 출주하는 시점이라면은 선행도 가능하고 뭐 따라가도 되는 전력이기 때문에 자, 6통제사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그래요. 이 편성은 일단 그 선두용이 강력하게 팔릴 것 같고 또 과천동이 같은 것도 좀 팔릴 것 같고 이래저래 좀 팔릴 것 같은데 제가 이번 경주시 추천을 드리고 싶은 마필은 이 7번 으뜸칸이라는 마필입니다. 이 공백이 있어요. 공백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베스트의 경주력을 보여줄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고민을 하게 만드는 마필입니다. 또 2조 마방이 갑자기 또 이 기둥막도 없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좀 사거리예요. 사거리다 보니까 이 7번 으뜸칸이라는 마필 자체가 근데 패턴은 굉장히 좋은 마필이거든요. 살짝 못 뛰고 잘 뛰고 못 뛰고 잘 뛰고 그럼 지난번이 못 뛴 거거든요. 이번에 이제 조정 상승을 할 수 있는 가능성 측면에서 굉장히 높게 맞을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면 공백이 있는데 그 공백 자체가 어떤 경주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병력에 의한 공백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는 뭐 7번 으뜸칸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는 마필. 자 여기서 있잖아 하나를 이제 물어볼게요. 요즘 박재우 마방이 지난주 굉장히 잘 뛰었죠. 많이 들어오지 않았나? 지난주에 배당으로 그 뭐 시즌이 타고 뭐 그런 거 뭐 그런 거. 뭐 배당까지는 총 2마리 아니었었죠? 그러니까 어제도 좀 괜찮은 말로 요즘 성적이 부쩍 좋아. 그 원인이 뭔 것 같아요? 우선은 뭐 42조 출신 말도 있었고요. 땡스 플리트. 그리고 지난주 같은 경우 이제 양희진 기수가 이제 오랜만에 나와서 아무래도 이제 상공을 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타서 거둔 성과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신의 마방이 점점 어떻게 그냥 좀 잘 타주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거기에 따른 또 프리 기수가 아닌 또 마방 기수들도 좀 뭔가 변화를 줘가면서 새로운 스타들이 등극하는 그런 요즘 경마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조경화가 될 수 있고 나도 또 천창기 같이 늦게나마 또 지금 고인이 되신 천창기 기수처럼 늦게나마 또 스타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좀 열심히 타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토요제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2경주는 전력미숙의 신마와 현근 성장마 간의 접전 양상의 구도다. 신동훈이요. 예, 나름대로 뭐 인기권 전력입니다. 저는 이 12 바다포스 얘가 이제 4월에 이제 사행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뭐 당연히 재주행 검사를 들어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원래 그러던 말이 아니라 그때 한 번 그런 겁니다. 자, 한 번의 실수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눈 감아줄 수 있는 부분이고 게이트가 외곽으로 이제 밀리다 보니까 다소 전개 풀어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성혁 기수는 이제 거의 중견 기수급으로 이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편성 자체 안쪽에 빠른 말이 없기 때문에 12 바다포스 이번 입상권에 강력하게 도전할 것으로 판단을 내려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번에 다시 한번 11번 이 미담이란 마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인기권 전력이죠. 이번에 박태종 기수가 기승을 하니까 뭐 그 전에도 인기마였어요. 그런데 번번이 좀 못 왔죠. 자, 저 개인적으로는 미담이 출전하는 경주 최근에 3번의 경주를 모두 다 적중을 드렸습니다. 지난번도 이제 박시청 기수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이제 토요 경주에 낙마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1호 경주에 출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베스트의 컨디션은 아니었을 거라 좀 생각이 되고 뭐 당시 경주에 레이스도 뭐 정확히 읽어드린 부분이 있는데 자 지금의 입장에서 미담은 여기 박시청 기수가 기승을 해도 인기마고 박태종 기수가 타도 인기마예요. 박태종이라 해서 인기마인 게 아니니까 자 이번 경주는 자, 미담이란 마필 그동안 번번이 좀 아쉬웠지만 이제는 한번 밀어줘야 되는 강하게 인정을 해줘야 되는 편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 편성 자체도 은근히 좀 배당이 나오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렇게 자기 능력의 베스트를 보여주지 않았던 마필들도 조금은 존재하는 경주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일단 2번 야오프레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1경주, 2경주로 공교롭게도 오교환 기술을 계속적으로 추천을 하게 되는데 이 마필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뭐랄까 꼴통기가 있다는 거지 마필 자체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초반을 조금만 빠르게 예민하게 그만 건드려 놓으면 뒤가 거의 서버리고 또 초반을 느슨하게 가면 또 생각지도 못한 종반 추임력이 나오면서 또 깜짝 놀란 입상까지도 하고
자, 이렇게 이제 너무나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마필을 보는 기수들이 굉장히 혼란스럽죠. 이 정도면 밀면 될 줄 알았는데 그 말이 생각지도 않고 서버리고, 자, 이러기 때문에 뭐 배당도 터지고 그러는 건데, 어찌됐든 직전 경주시 워낙에 부진했던 이번 야오프레즈가 이번 경주시 이제 어느 정도 인기권 전력으로 팔릴 가능성은 있긴 하겠지만, 이 잠재력이라는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나름 우수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필이 그 성격이 순치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번 야오프레즈의 순수 발걸음만 놓고 보았을 때는 절대적으로 밀리는 전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 야오프레즈는 이 편성에서는 되든 안 되든 가전은 가야 되는 마필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 2경주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3경주인데 이번 3경주는 손석본 의원이 오늘 오전장부터 토요경마 오전장부터 UCC 메인 승부처럼 한번 강력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추천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나름대로 인기만은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것으로 이렇게 저는 판단을 내려보고 있고요. 얘도 이제 다소 이제 인기를 모으겠지만 뭐 인기마들이 빠지면 배당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이 구태수제인데, 태수제가 직전 이제 원정일 안장이 타고 의외로 1000m에서 좋은 성적을 내줬고 이번에 1200으로 거리가 늘어났지만 직전에 드디어 저는 변화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걸음 자체가 완벽하게 좋아진 모습 보여줬었던 구태수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요 편성은 일단 또 황금 비율하고 지난번에 또 이렇게 몇 번 싸웠던 노피어맨 이런 마필들이 또 한 번 일대 격돌을 치르는 경주인데, 왠지 모르게 이들 마필들에 대한 그 인식에 대해서 조금은 그렇죠.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런 편성은 상당히 접전 구도로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느냐. 일단 11번 황금 비율을 인정을 해야 되는 마필로 누구나가 볼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제가 한 마리를 추천을 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글쎄요, 제가 보는 견주에서는 이 의외의 마필 전승가도라는 마필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전승가도라는 마필이 지난번 경주 때 김철호 기수가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승부를 했으면, 제대로 된 승부를 했으면 능력을 더 끌어낼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100%의 능력을 끌어내진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종반 뒷심 정도만 살짝 끌어내주고 초반 중반 쪽에 전혀 놀았던 마필이거든요. 그랬을 때 일본 전승가도가 과연 이번 경기시 총력 의지를 보여준다고 할 것 같으면 이제 체중이 짜스트로 쫙 빼놓고 이제 나올 겁니다. 이번에 한 475 정도로 나올 것 같은데, 자, 1번이 전승가도 이 편성에서 충분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번 3경주 다른 때보다 좀 빠르게 A급 승부처를 가져가는데, 자, 저희가 이번 레이스는 좀 기다렸던 마필, 이렇게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마필이 출전하는 경주예요. 인기마를 놓고 들어가는 승부는 아닙니다. 뭐 강하게 팔릴 수 있는 인기마도 있지만, 자, 지금 3세 미국산 3세 마필들 좋은 말들 다 올라가서 솔직히 여기는 떨거지들이 남은 경주 편성입니다. 그래서 생검이라 볼 필요도 없고요. 자,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승부를 하지 않았다. 자, 이렇게 보는 마필인데, 이 마필 가지고서는 제가 또 분명 한 거라도 해야 되겠다 마음을 또 먹었었던 말입니다. 자, 강하게 노리고 있는 관리마가 출전하는 경주고, 인기마를 놓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제가 노리는 관리마, 복병마를 놓고 인기마 쪽으로 자 붙이면서 한번 승부도 들어갈 수 있는 경주. 인기마마저도 빠지면은 터지는 배당까지도 한번 노리고 있는 경주니까, 자, 이번 제 3경주는 그 관리마 하나 믿고서 여러분께 한번 강하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제 3경주 토요경마 오전장 승부인데, 자, 오래간만에 또 이 손석본 의원이 토요제 3경주부터 메인 UCC 승부처를 가져가는 바람에 제가 좀 헷갈렸어요. 제가 좀 헷갈려가지고 3경주로 해버리고 말았네요. 3경주 손석본 의원의 UCC 메인 승부처였습니다. 자, 곧바로 이어서 이제 요 4경주가 강타의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추천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에서는 배당이 터집니다. 자, 제가 이제 추천드릴 말이 뭐 기본적인 인기권 전력인데, 얘가 무슨 고배당 마냥 이렇게 뭐 물으실 수 있지만 다른 인기마가 빠지면 터지는 거예요. 바로 이 8 메리엘 스타. 직전에 인기 위였습니다. 자, 2일이 탔다고 오랜만에 뭐 2일이 간다, 뭐 조교 좋다, 아주
난리가 났어요. 저는 그 당시에 메리에스타 정말 쳐다보지도 않았었던 그런 마필이고, 자, 얘 같은 경우가 뭐 나름대로 좀 이동국 기수가 타고 있고 좀 기복이 심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제가 직전에 복귀를 해봤을 때는 절대로 이혜리가 최선다해서 밀지 못했다라고 판단이 되는 만큼 8 메리에스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뭐 솔직히 여기는 미승리마 편성이긴 한데 9번 탐나 파워는 이제 인기권에서는 가장 좀 인정을 저는 해주는 좀 입장이고, 편성이 약해서 자, 도전할 수 있는 말 중에 6번 미사일 삭스라는 마필을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데뷔 이전째를 맞이하면서 탄력 변화가 아주 좋았었던 마필이었고요. 자, 요즘 6조 마방에서 입상하는 패턴들 보시면 문세영 아니면은 박태종입니다. 지난주도 그랬고 그 전주도 그랬고 문세영 아니면 박태종이에요. 그러니까 박시청 기수가 어떤 말을 타고 인기를 모으든 간에 못 갔습니다. 자, 이거는 자, 본인 스스로 기술의 차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도 하겠지만, 더불어서 자, 박시청 기수 입장에서는 조금 더 내가 뭔가를 좀 보여줘야 되겠다는 동기부여도 저는 충분히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미사일 삭스 같은 경우는 박시청 기수가 계속 조교하고 주행검사 때부터 관리를 해오고 있었던 말인데, 지금의 경주에서는 한번 한 발을 쓸 수 있는 편성이라고도 저는 생각이 되니까 6번 미사일 삭스는 한번 꼭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 편성 자체는 이제 지금은 요즘 별로 그런 게 없는데, 옛날에는 요 바로 전 타임에 경마 때는 어떤 게 있었냐면 그런 게 유행이었어요. 뭐냐면 딱 말을 숨겨놨다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바닥에서 발발거리던 놈이 도주를 하고 튀어나가가지고 한 바퀴를 뺑 돌아가지고 막 50배 70배를 뻥 하고 터트리고, 그런 게 한때는 유행이었는데 또 어느 시점이 지나니까 그런 게 싹 없어졌어요. 싹 없어지더니 요즘은 또 그런 경우가 아니고 약간 보여놓고 그 다음에 이제 때리는 그런 게 또 요즘은 유행입니다. 이 편성 자체는 지금 얘기한 대로 8번 메리알 스타와 자, 요게 이제 9번 탐나 파워, 이런 마필들이 실질적으로 외관상 강자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8번 메리얼 스타는 어찌됐든 간에 안말임에도 불구하고 선행력을 끌어내지 못했다는 점이 직전 경시 페인이고, 그리고 종반 뚝심도 그렇다고 이제 베스트를 끌어내지 못하면서 조금 서둘렀잖아. 막 펜스에도 좀 부닥치면서 전반적으로 좀 서두르면서 좀 제대로 된 뭐 기승을 못했던 마필이고, 9번 탐나파오는 느린 마필들 일생인 가운데 선행을 갈 수 있는 찬스를 맞이했습니다. 방춘식 기수가 이제 오래간만에 나오는데 지난번에 짜배기를 탔고요. 자, 이번 주는 아마 승부를 할 겁니다. 방춘식 기수도 제가 설명을 드렸죠. 윤태혁 기수하고 똑같아요. 이게 체중이 좀 많이 나가는 기수이기 때문에 일단 기승을 하면 승부를 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9번 탐나파워라는 마필도 이번 경시에 절대적으로 강가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 외의 마필들 중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이 6번 미사일 삭스 같은 경우에는 말은 지금 손석본 의원이 설명을 드렸다시피 많은 가능성은 분명히 있어요. 많은 가능성이 있는데 아이고 박시철이 노리다가 아주 그냥 1년 다 보내겠어. 저도 그냥 지난주에 아주 못 맞힌 게 개 못 맞힌 거예요. 개 노렸다가. 그래서 아우 저는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차라리 그럴 바에는 12번 이 향후 파티라는 마필, 요 마필이 마체가 작기는 한데 자, 이 선행력을 어느 정도 이제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12번 향후 파티 정도만 노려볼 수 있는 경주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8번 메리알 스타를 축으로 놓고 9번 탐나파워 쪽에 한방 승부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게 12번 향후 파티 정도만 안고 가는 전략으로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뭐 이게 몇 마리야? 13마리 경주인데 대끼리 3마리 얘기한 것 같으네. 느낌이 그래요. 자, 어찌됐든 뭐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할 수 없죠 뭐. 자, 다음은 토요일 5경주로 넘어갑니다. 이번 5경주는 신동훈 의원의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추천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는 출전말은 많아도 어느 정도 좀 잡히는 마필들은 좀 정해져 있을 것 같아요. 종합시장에 잡히는 말들은 좀 정해져 있는 경주가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부산에서 올라온 조성군 기수가 자, 또 22조 마필에 기승을 합니다. 바로 1번 캠핑 포인트인데, 자, 데뷔 전부터 데뷔 이전째까지 자, 좋은 경주라고 보였던 말이지만 자, 승부한 이후로는 다소 좀 주춤했다. 상대가 좀 강했던 부분도 있고요. 지난번 같은 경우는
워낙에 또 빠른 뭐 풀문 파티 이런 말들도 출전을 했었던 경주였죠. 저는 승부란 이후로는 이 캠핑 포인트가 베스트의 모습은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 공백은 11주간의 공백을 좀 갖고 있지만 그동안에 만났던 편성보다는 차라리 공백은 있어도 지금의 경주가 오히려 더 전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라든가 경주에 임하는 이 캠핑 포인트의 모습은 좀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초반 스피드도 분명히 더 끌어낼 수 있고 의도적으로 선행을 노렸던 마필은 아닌데 이번 레이스에서의 조선권 기수 카드라면은 자 1번 캠핑 포인트의 전개상의 이점을 분명 살려줄 수 있는 경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편성 자체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능력차가 아주 미세한 오늘 경주 중에 제가 보는 경주에선 가장 힘든 경주입니다. 더군다나 등짝이 우수한 기수들이 액면상의 인기를 모을 가능성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들이 능력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견해도 저는 갖고 있는 편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외로 이런 편성에서 999가 나올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경주입니다. 저는 이번 경주시 14번이 마이티 홍콩이라는 마필이 있는데요. 저는 이 마필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추천을 드려봅니다. 터지면 전 이놈이라고 생각을 할래요. 왜 그러냐. 이 마필이 이번 경주시 외곽 게이트에서 끝번 신청을 한 건 아닙니다. 끝번 신청을 안 한 건 아닌데 능력도 베스트의 그 능력상 어떤 우위를 보여주는 마필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편성에서 7번 해피 스토리가 있거든요. 7번 안쪽에 7번 해피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선행을 갈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고민을 하게 만드는데 해피 스토리가 선행을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자, 그렇지만 이 14번이 마이티 홍콩도 선행과 선입을 오갈 수 있는 마필인데 선행 시에 좀 더 띄워주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긴 합니다만 이번에는 거리 적응력을 어느 정도 마스터했기 때문에 선입을 타거나 아니면 무빙을 해서 넘어서거나 자 이런 전개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저는 14번 마이티 홍콩을 배당권 전략으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름대로 이번 레이스는 뭐 엇비슷한 전력의 마필들이 이제 출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뚜렷한 강자축이 없는 그런 편성입니다. 따라서 정말 뭐 경마 팬들도 마찬가지고 프로 예상가들도 마찬가지고 자 보는 축들이 다 다를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우선 여기서 인기권 전력으로 팔릴 마필들은 뭐 기본적으로 보이는 가운데에서 제가 노리는 애는 이 안쪽에 있는 라온신입니다. 자 물론 앞에 가는 마필은 상당히 스피드가 잘 나올 수가 있고 나름대로 뭐 선행에 상당히 유리한 단거리 경주로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라온신은 직전에 뭐 강하게 밀어주는 모습 속에서 기본적인 스피드는 끌어내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승군전이긴 합니다만은 저는 뭐 국산호군 점핑까지 했었던 말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라고 봅니다. 5번 라온신을 세게 보는 경주고 기본적인 뭐 인기 마필 자 11 슈퍼 양키 6번 뉴 알파 얘네들은 가져가고요. 안쪽에 있는 3 비양말리의 기습선행 배당 조합까지 5번을 축으로 11번, 6번, 3번 정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을 축으로 11번, 6번, 3번이요. 네, 자 오경주는 배당이 그만큼 나올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꼭 당구장 표시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배당 승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일 6경주로 넘어갑니다. 이번 6경주는 손석범위원의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추천을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우선은 이것도 뭐 기본적으로 강하게 팔릴 마필 한 마리는 이제 눈에 보이는 가운데에서 상대만 찾는 게 좀 관건이 아니냐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정계 유리만 한 마리를 말씀을 드릴게요. 바로 이 오유성번죠. 얘는 뭐 언제 나와도 선행입니다. 언제 나와도 선행이고 뭐 2착 순군에 걸렸는데 되겠냐. 자 순군 착수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뭐 입상을 여러 번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고 자 최의식 조교사가 이번에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은퇴를 합니다. 자 물론 이 아직까지는 조금 기간이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한국 경마 참 조교사 은퇴 직전에 입상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정창군 조교사도 그랬고 김서환 조교사도 그랬고 유성번쩍이 선행 나서 버텨도 이건 할 말이 없는 경주이기 때문에 유성번쩍 선행 버티기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번 편성도 이 빠른 선행마가 없는 편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좀 종반 뒷심이 우수한 마필이 있어야 되는데 또 워낙에 부진마다 일색이기 때문에 종반 뒷심이 우수한 마필도 없는 편성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은근히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는 다분히 갖고 있는 경주고 이들 마필들 대부분이 기복형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거의 또 상당한 배당까지도 연출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정적인 전력 측면에서는 14번 영원한 친구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왜? 이 마필은요, 상대를 잘못 만나서 이 입상을 못한 거지 능력이 없어서 입상을 못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14번이 영원한 친구는 출전마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성적을 보입니다. 지난번에 2번 비바 챔프한테 졌는데 비바 챔프한테 이번에는 무조건 이기는 그림이에요. 이번엔 무조건 이겨야 돼. 최소한. 그러니까 2번을 자르고 저는 14번 영원한 친구를 축으로 놓고 지난번 2번처럼 뛸 수 있는 마필을 하나 갖다 붙이는 것이 이번 경기의 해답이 아니겠느냐. 그 정도로 저는 14번 영원한 친구를 세게 보는 경기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 14번과 2번에 대해서 강타 위원님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뭐 2번 비바 챔프 쪽이에요. 예, 영원한 친구란 마필도 그 전에 계속 좀 관심도 가져봤고 지난번은 뭐 생각을 안 했는데 뭐 결과적으로도 그랬고 이 비바 챔프의 근성이 더욱더 마지막까지도 좀 빛을 좀 발하는 모습이어서 이번 비바 챔프는 뭐 솔직히 이번 경주가 다들 미승리 마편성이니까 자, 비바 챔프의 경주력을 한 번 더 좀 기대하는 레이스가 되겠고 5번 유성번 쪽을 언급해 주셨는데 저 역시도 같은 입장이에요. 아마 이제 조교사가 6월까지죠. 6월까지 정년을 알고 있는데 그 전까지는 뭐 39조 마방이 좋은 말들이 없으니까 되는 말필들은 뭐 착순상금이라도 벌기 위한 노력들이 아마 강하게 이어지리라 생각을 해서 선행을 가는 경주인데 다른 말들이 못 오면서 버티는 그림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5번 유성번 쪽에 대해서 기대치를 좀 갖는 경주라 말씀을 드리고 자 7번 아스테리는 지난번 딱 눈에 보였었던 경주였죠. 조경호 기수가 타는 순간 인기마라는 걸 뭐 당연한 겁니다. 자 이거는 조경호이기 때문에 인기마였던 거고 제가 방송에서도 당시에 이제 레이스 리걸이라는 마필을 추천드렸듯이 이제는 아스테리가 조경호가 아닌 이상혁이라면 7번 아스테리를 볼 수 있는 시점이 되는 거고 감량 이점이 좀 눈에 띕니다. 10번 롱런 오페라라는 마필 번번이 좀 고전하는 모습이 많았었는데 감량은 이 마필에 대해서 상당히 좀 힘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분명히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외곽권에 있는 인기권 전력보다는 안쪽에 있는 마필들 위주로 가겠습니다. 2번 비바 챔프의 5번 유성번 쪽 2번 5번을 한 방으로 줄여 추천드리면서 2번을 축으로 그 외 10번 7번 아스테리와 10번 롱런 오페라 같이는 맞건 말씀드립니다. 네, 자 6경주 손석범위원의 추천 경주였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7경주로 넘어가는데 이번 7경주는 또 신동원 위원의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1700으로 선행마가 없는 경주입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선행마가 없는 경주에서 선행을 기습적으로 나가는 말이 굉장히 유리해요. 자, 그런데 지금의 경주에서는 기습적으로 나가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스피드를 갖고 있는 말들이 나설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자, 그 마필들은 어차피 인기마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런 말들의 메리트가 있는 건 아니고 뚝심 있는 마필이 오히려 메리트가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레이스 자체는 느려질 거니까. 자, 제가 추천드리는 마필은 9번 서울 영웅이라는 말입니다. 이번에 이상혁 기수가 기승하고 자, 최근에 뚝심 자체도 그렇고 상당히 조교 강도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자, 이번에 서울 영웅 같은 경우가 레이스 자체가 느려지는 경기에서 추입 타이밍을 빠르게 가져갈 수가 있는 말이거든요. 자, 무빙하면서 다소 무리하게 김옥성 기수가 전개했던 부분도 있고 지난번에 참았지만 불량주로 해서 앞에서 그냥 끝나버리는 경주였기 때문이지 지금의 경주는 이상혁 카드로 바꿔놨다면 자 9번 서울영웅 자 요주에 대한 전력이다 말씀드립니다. 네, 저는요 이번 경주에 무조건 노리는 마필이 하나 있어요. 8번 마이티 두바이입니다. 아베 기수가 한번 욕심을 낼 겁니다. 서울에 니네들이 그렇게 잘해? 내가 부산에서 그래도 짱이야. 그리고 내가 일본에서도 잘 탔던 놈이야. 그런데 어디 한번 내가 한번 서울벌에서 한번 날려보지. 딱 그런데 아주 구미에 맞는 말을 딱 줬어. 서정아가. 왜냐? 이 마이티 두바이가 굉장히 잘 뛰었던 마필입니다. 작년도 그 여름 때, 요밤 때죠. 그때 굉장히 잘 뛰었는데 그 이후로 어영부영 뭐 옥성이 부민호가 타다니면 해물떡거리고 바닥 쳐놓고 그러다가 이제 휴양 들어갔죠. 휴양 들어가서 지난번 경주 때 김혜선이가 탔는데
말이 예전 능력으로 그대로 탑니다. 그게 뭐냐면 군사를 빼갖고 나왔네요. 그러니까 당시에 520kg까지 올라갔던 놈을 지금 500kg를 갖고서 지난번 경주에 임했으니까 군살이 거의 짜스트로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번엔 정상적인 주기로 돌아온 마필입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훈련을 해고 나왔고 그 다음에 또 아비한테 딱 맞는 말이 왔어. 그러면 뭐 여지없죠. 뭐 몸싸움을 불사하고서 한번 탈 겁니다. 이 8번 마이티 두바이는 이 편성에서 한번 대가리를 놓고 한번 승부를 해볼 필요도 있는 마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이번 레이스는 상대적으로 좀 출조주 수가 적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대끼리 막권이나 저배당 막권에 좀 힘을 실으실 가능성이 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그걸 좀 방지를 하기 위해서 또 메인 승부처로 가져간 거고, 뭐 최고 인기마도 있고, 뭐 나름대로 기승기수 좋고, 뭐 복귀로 나오는 말이 있지만 이번 레이스는 배당이 터지는 경주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제가 뭐 확실하고 100%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99% 지금 마음가짐은 자 전대지상의 최고 인기만을 축으로 갈 생각도 없고 아예 걔를 저는 막권 안에서 자르고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자 중고배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셔도 충분한 UCC 오늘의 메인급 승부 경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토요일 7경주 자 신동훈 의원의 UCC 메인 승부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은 토요일 8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한 경주 한 경주 분석을 하다 보니까 토요경만 굉장히 어렵네요. 제가 보기에 저한테만 어려운지 모르겠지만 뭐 이번 경주도 전개상 경합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마필의 능력차도 비슷한 혼전 양상의 구도다. 자, 손석번 의원. 예, 이번 경주 맞습니다. 인기권에서 팔려줄 수 있는 마필들이 조금씩은 위험성을 안고 있는 경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추천마는 6번 명수제입니다. 자, 이 명수제가 자, 선두력을 숨겼다가 지난번 아주 강하게 자, 선두권을 치고 나가면서 강탈까지 했었는데 당시 명수제는 비인기마였어요. 그런데 이제 배당판을 뻥 뚫어놓으면서 인기 5위권까지도 팔렸던 경주입니다. 자, 당시 경주는 제가 방송에서도 이제 첩경이라는 마필을 말씀드리면서 자, 개인적인 예상까지도 중배당 적중을 마무리해드렸었는데 명수제에 흔들렸으면 아마 못 맞췄겠죠. 자, 명수제란 마필 저는 이번에 보겠습니다. 자, 여기 안쪽에 썸씽 스페셜이라는 마필이 있지만 명수제의 스피드가 저는 분명히 여기서는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경주라고도 보고 있고요. 인기 마필들이 조금씩 뒤늦게 올라오거나 고전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는 점에서 자, 6번 명수제. 부산에서 올라온 최시대 기수 올려놓고서 눈치 볼 이유가 없죠. 자, 6번 명수제를 말씀드립니다. 예, 우선 조금 전개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이 누볼라인데, 자, 이혁 기수가 타고 있습니다. 자, 상대적으로 이제 좋은 신영철 기수가 타고 있는 마필이 더 앞선 전개를 뭐 해줄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저는 누볼라가 이렇게 뒤에서 놀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직전에야 뭐 이혁 기수가 아무래도 이제 이 마필 기승 경험도 없고 하다 보니까 뒤에 있다가 그냥 끝나는 모습을 보였는데, 직전에 선시드라든가 번개돌이, 그 전에 짝꿍, 그 전에 지금 이 순간 얘는 또 더비에 나가는 말이에요. 굉장히 강한 상대들 틈에서 선전을 나름대로 해왔던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누볼라 이혁 기수면은 뭐 서정화 주교사가 승부 약하게 해라 이런 지시를 할 사람도 아니고 강력한 뭐 우승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승부지 충마로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편성은 사실 지난번 경주만 놓고 본다면 2번 누볼라하고 10번 브레이브마가 손잡고 들어와야 돼요. 지난번 순수 경주력만 놓고 본다면.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지난번 경주 때 이 2번 누볼라는 엄청난 선행력, 그러니까 중속을 보여준 거야. 발주는 느렸지만 발주 위에 스피드. 그게 굉장히 빠랐던 마필이에요. 그러면 그게 선행 구간이거든. 그 구간이. 그래서 엄청난 스피드를 향상을 가져왔단 말이고 10번 브레이브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는 아예 발주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걸음의 신장세를 뚜렷하게 보여줬던 마필이기 때문에 사이즈상으로 보면 2번, 10번이 단통으로 들어와야 되는 게 맞다. 왜? 여타 마필들보다는 두 수 위의 능력을 지난번에 보여줬던 마필들이에요. 그런데 과연 이들 마필들의 한방승부로 끝날 것이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어느 정도 합니다. 사실상은.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마필들이 과연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 저는 10번 브레이브마가
공백기, 근육통 등으로 인해서 공백기, 그 요배통과 근육통으로 공백기를 갖고 있고 직전 대비 부종이 늘어나긴 했지만 주로 자체도 상당히 건조 주로에서 이 정도의 능력을 보여줬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말을 트집을 잡을 만한 게 없어요. 그 전에도 한번 굉장히 잘 뛰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10번 브레이브마는 이 편성에선 대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번 브레이브마를 한 번 더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여기까지 8경주를 마무리 짓고요. 다음은 토요제 9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9경주는 강타의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추천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레이스도 제가 장담하건데 이거 배당이 터집니다. 자, 인기 기수들이 기승한 마필들이 그다지 능력마가 아니라고 봤을 때 저는 이 거리가 대폭 늘었습니다만 자, 안쪽에 있는 니캉네캉 자, 얘를 좀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기가 많을 말은 아니에요. 많을 말은 아니고 끼케 한 5위권 정도 팔릴 말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직전에 날라오는 모습 자, 그 당시 같이 뛰었던 말이 이제 풀문 파티 올인원 이편성인데 끝걸음은 아주 좋았어요. 자, 근데 상식적으로 따져보면은 끝걸음 좋은 이 인기 기수들이 기승한 마필 나와 있는데 네가 1800에서 되겠냐? 하지만 인기 기수들이 기승한 마필들의 승군 착순이 다 어정쩡한 상황입니다. 한국 경마에서의 승군 착순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일 경주에서는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런 부담 없는 자, 이 니캉네캉의 강력한 추임력에 기대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외곽 게이트의 13번 어필링 제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이 어필링 제일은 지난번 제가 불안한 인기마로 방송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왜 이 마필이 불안했었냐? 자, 그 정경주 박태종 기수가 바로 앞에 붙이면서 입상까지 하니까 무조건 인기마예요. 무조건 인기마로 팔릴 수밖에 없는데 지난 1400 같은 경우는 어필링 제일이 제 아무리 앞에 붙이려고 해도 붙고 싶어도 못 붙는 경주인 거거든요. 자, 더불어서 앞에 붙이는 경주가 된다 해도 힘소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입상권까지는 분명히 힘들다. 자, 이렇게 잘라냈었던 인기마였습니다. 그랬으니까 첩경 같은 것도 맞추는 거고. 자, 지금에 와서 다시 보죠. 어필링 제일이 이번에는 앞에 붙여갈 수 있는 경주라는 거죠. 빠른 마필이 없는 경주이고 그렇다면 어필링 제일의 경주력을 이제는 기대할 것인데 문제는 기수가 이정선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정선 기수도 이 마필을 갖고 승부하다가 뒤늦게 올라와서 3착 승부로 승부시켰던 경험이 있는 기수라서 어필링 제일에 대해서는 뭐 강력한 승부의지까지도 저는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 13번 어필링 제일을 이제는 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요거는 저는 지금 단통이 준비된 경주예요. 그러니까 저의 나름대로 강타한테는 메이드 경주지.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진 경주고 단통이 정해진 경주인데 그 배당이 얼마냐, 그 배당이 얼마냐만 궁금한 경주입니다. 번개돌이요. 이것도 네가 갈래 내가 갈래 인기만 있을 때 꼭 이상한 놈 끌고 들어오고 또 비인기만 있을 땐 또 용납 없이 들어오고 저는 번개돌이 같은 마필들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 연투 능력이 없습니다. 420km대라서.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을 보지 않는 거고 이번에는 그야말로 지난번에 골든 임팩트가 들어올 때 깜짝 놀랐는데 요번엔 무조건 오는 말이 딱 두 마리가 있습니다. 그 두 마리가 중배당 난통이냐 아니냐 요게 문제인데 고배당 난통이었으면 좋겠어. 아주 기절 한 방. 그렇게 아마 배당이 형성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구경주 한번 강타를 믿고 한번 들어가보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저희 팀의 UCC 메인 승부처에 대한 공지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 토요경마의 오전장엔 자, 선석번 의원이 오래간만에 토요제 3경주를 책임져 보고요. 다음에 중반부에는 이제 신동원 의원이 토요제 7경주를 책임지고요. 강타가 직전 경주인 토요제 9경주를 책임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10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호남이군의 나름 강자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는 인기마 혼전 양상의 구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선석번 의원. 예, JRA 경주가 1200이다 보니까 항상 레이스가 좀 빠르고 빠른 마필들이 또 출전을 합니다. 그래서 빠른 마필이 유리한 것이냐 봤을 때 짧은 거리만큼 다른 말들도 아주 나도 한번 해보자는 식으로 좀 덤벼들 수 있는 경주라 생각을 합니다. 자, 저는 휴양하고서 출전하고 있는 12번 해동천왕이라는 마필을 좀 말씀을 드리죠. 자, 그래도 인기마로 팔릴 거겠죠. 상당히 좋은 경주력을 보였던 말이고 문제는 이제 공백에 의한 적응력 그게 문제일 것인데 해동천왕은
저는 이 말이 아담원한테도 한번 졌었고 지난번도 베스트가 아닌데도 자존심이 있어서 일찍 붙이면서 자 승부를 좀 해갔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로 인해서 조금의 문제로 인해서 휴양을 했었지 이마필이 뭐 아주 뭐 중대하게 문제가 생겼던 건 아니었고요. 앞으로 상당한 발전 기대치를 더욱더 갖고 있는 말이고 또 기본적인 스피드도 있고 오히려 이거는 안쪽 게이트에 있는 말들이 선두권 싸움하면서 좀 어렵게 전개가 될 소지도 있다고 봐서 저는 12번 해동천왕을 공백이 있어도 되는 마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운동은요? 예, 저는 추위권 마필입니다. 바로 13 놀부 만세인데 놀부 만세는 구조에서 정말 정직하게만 승부를 해준다면 1분까지 수직으로 올라가야 되는 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좀 들쭉날쭉한 모습, 특히 3월 30일 복귀를 보시면 아주 맨 바닥에 가 있다가 걸음을 남기면서 3착을 했죠. 그 당시 이제 깜빡이로 팔렸는데 뭐 작전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저는 뭐 할 말은 없지만 제가 봤을 땐 제대로 승부를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고 자 안쪽에 정말 지금 설명이 나왔는데 결코 유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안쪽에 경합이 반드시 나올 것이고 외곽에서 그랜드 라인업까지 덮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라면은 막판에 13 놀부 만세는 전 자력 추임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13 놀부 만세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편성은 1200이잖아요. 1200이고 또 호남 2군 경주고 그랬을 때 과연 1200에서 추입이 나올 것이냐 요거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만드는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추입하면 놀부 만세가 좀 세죠. 놀부 만세가 좀 세 보였고 또 사이즈 하면 또 해동천왕의 사이즈는 또 센데 예, 11번 그랜드 라인은 이제 선행시에 이제 100%의 능력을 보여주는 마필 이상 3도 정도가 어느 정도 인기권 전력으로 팔리겠고 나노시티가 여기에 이제 또 부합하는 그런 경주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야 저는 이 편성에서 굉장히 이런 마필들 보이는 인기마들의 전력이 선두권에서의 경합이라든지 내지는 견제가 굉장히 심하게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서 의외로 생각지도 못한 마필이 입상을 하면서 배당이 터질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경주예요. 그래서 패턴이 가장 좋은 마필을 한번 선택을 해보고 싶은데 그 마필은 바로 14번 뉴테라칸이라는 마필입니다. 야 강타야 넌 지금 사이즈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 멍청한 새끼야. 여기서 봐라 이 기수 등짝으로 봐도 안 되지 거리 경험으로 봐도 이게 될 것 같으냐. 이게 어떻게 해도 된다는 얘기야. 사이즈로 보나 뭐로 되나. 근데 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이 편성에서 가장 편하게 탈 수 있는 기수가 바로 저는 14번 뉴테라칸의 이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마필이 능력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선행을 가기는 힘들고는 뻔하지만 손입전개를 펼치면서도 1400에서 상당한 능력을 3군 승군전에서 이기회 기수가 타고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그러면 이번 경주가 안만에 51km를 달았는데 구중도 적당하죠. 거리도 적당하죠. 직접 조정에 따라 선취인력 모두 끌어내죠. 그러니까 패턴상으로 안전빵입니다. 정상적인 주기로 끌고 들어오고. 그래서 저는 뭐 누가 뭐라고 그랬던 간에 저는 14번 뉴테라칸이 이 편성에선 가장 큰 배당권 전력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강력 추천을 드릴 생각입니다. 나머지 마필들 누가 그렇게 따지면 뭐 다 되는 말인데 전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끝나고 결과를 놓고 보면 아시겠죠. 뭐 누가 맞는지 틀리는지. 자, JRA 트로피에 대해서는 뭐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다음은 토요제 10일 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외관상 강자는 존재하는 경주입니다만 워낙에 기복이 심한 마필들의 일전이기 때문에 이변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자, 신동훈 의원. 예, 우선 뭐 인기권 전력에 상당히 이제 좋은 기수들이 타고 있고 상대 마들의 전력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그 틈을 파고들 수 있는 애요. 뭐 기본적으로 이제 팔리겠지만 바로 8 슈터골도. 자, 승분한 이후에는 완전히 잠수를 탔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승기수가 이기웅이었고 뭐 한 방에 입상을 할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에요. 8기군이란 강력한 충마가 직전 레이스에 있었던 상황이고 이제 하만식 기수가 이제 4월 말에 처음 출주를 하고 하면서 뭔가 상금벌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었고 5월달에도 기승을 했습니다만 뚜렷하게 성과를 내지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슈터골드는 아예 안 되는 말이 아니고 직전에 1900m까지 경주를 거리를 늘렸고 승군전 적응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줄어든 거리라면 최적의 선입을 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전개상 인기마 두 인기마 사이에 끼어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전개가 나오기 때문에
때문에 자기의 페이스만 유지를 해준다라면은 충분히 선정 기대치 가져볼 수 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6번 포레스트 윈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이제 뭐 기수들이 박태종, 조경호, 문세영 이런 기수들이 이제 인기마로서 대두가 될 것인데 이 기수들이 기승을 해서 인기를 모으는 건지 아니면 마필 능력이 돼서 인기를 모으는 건지 좀 구분이 필요한 레이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자, 저는 그 중에서 6번 포레스트 윈드는 자, 지난번도 조경호 기수였죠. 자, 이번에도 조경호 기수가 타는데 자, 저는 능력상으로 좀 더 안정적인 말이 포레스트 윈드라 보고 있습니다. 자, 지난 경주가 이제 홀리몰리가 레이스를 이끄는 경주였어요. 자, 홀리몰리는 그 다음 경주에서도 자, 우승까지 차지를 했었죠. 자, 포레스트 윈드는 그 경주에서 홀리몰리가 이끄는 경주에서 자력으로 뚝심을 보이면서 올라왔었던 말인데 지금의 경주는 선행마가 없다. 자, 이건 이 홀리몰리만큼의 선행력을 끌고 갈 수 있는 말도 없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포레스트 윈드의 경주력이 가장 좀 안정적으로 이번에도 가져갈 수가 있는 말이고 부담 중량이 올라갔다는 점이지만 그 부담량은 상대 마필들도 함께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서 6번 포레스트 윈드의 안정적인 경주력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 편성은 2군 경주잖아요. 2군 경주니까 이제 승군전에 따른 그런 변수도 어느 정도 읽어줘야 되는 그런 편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포레스트 윈드, 예, 좋고요. 여기에 또 5번 썬카운티도 인기바 아닌가요? 네. 5번도 썬카운티도 인기바죠. 그럼 이 포레스트 윈드, 썬카운티 뭐 이런 말 호르만까지 인기바죠. 호르만까지 이런 게 인기만데 그러면 1번 서울의 큰별도 좀 팔릴 거고 뻔하게. 그러면 여기서 지금 얘기한 그런 마필들이 다 인기만데 나머지 중에서 제 갈림 하나를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11번 평창제일입니다. 지난번 경주시 볼드가드니스의 브렉 썬더 요 경주에서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볼드가드니스의 평창제일을 한 방으로 때렸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요게 제 그 메인 승부처였어요. 그러니까 요 평창제일을 무조건 노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강력하게 노렸는데 그 판때기는 어떻게 됐냐 그때 당시에 엄청나게 빠른 흐름이야. 그러니까 웬만한 갖고는 되지도 않을 정도로 걸음이 뭐 장난 아니게 다 날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평창제일이 못 뛴 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놈들이 너무 잘 뛰면서 이 평창제일이 능력 발휘 못했는데 항상 말씀을 드리죠. 경주마라는 것은 지난번에 엄청나게 능력을 끌어내서 이번에 엄청나게 또 잘 뛸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잘 뛴 만큼 죽습니다. 그럼 원상복귀라는 얘기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동물의 에너지 차원의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 마라톤 선수가 6개월 이상은 쉬어야만 마라톤을 뛴다는 게 바로 그런 원리입니다. 얘네들이 이 사람보다는 그런 에너지의 순환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 그래서 이 11번 평창제일이란 마필이 저는 지난번에 걸음의 변화를 보였으니까 이번에도 걸음의 변화를 보인다면 배당이 터지면 저는 그 11번 평창제일이라는 마필을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반적으로 전부 다 어느 정도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던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은 토요일 1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주도 엄청 어려운 경주네요. 뭐 어느 마필이 충마선 정도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경주인데 자, 극대 혼전 경주다. 예, 선섭번이요. 예, 저는 여기서 7번 기쁜 연출이라는 마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했었던 레이스였는데 경주 자체를 좀 타오다가 4코너에서 한번 볼럭하는 모습이 좀 있었죠. 그래서 그 이후로 제대로 경수를 좀 풀어가지 못했었던 마필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다 보여줬던 레이스는 못됐었고요. 자, 이번에 이제 원정일 기수가 기승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문세영 기수가 기승했을 때보다는 이 위압감이 좀 약하죠. 그래서 인기권에서도 조금은 덜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는데 지난번은 뭐 정상적인 경주력이 있다 보진 않고요. 기본적으로 기쁨 연출도 스피드가 있는 말입니다. 여기서는 웬만큼 스피드가 선두권까지도 한번 붙여갈 수 있는 최소한 중위권 같은 경주까지도 따라갈 수 있는 경주력을 갖고 있다 보고 있어서 7번 기쁨 연출은 직전 이상으로서의 경주력을 보여갈 수 있는 마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이것도 지금 출조 조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레이스 전개 그리고 이제 선의권 마필들이 많다 보니까 좀 엮일 수도 있어요. 저는 그 중심에 있어서
자, 서울 황태자. 자, 직전에 이제 바닥을 때린 말인데 얘가 이제 거의 입상을 못하다가 한 번 김초록 이수가 입상권 진입에 성공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사실 연투 기대감이 없지 않냐라고 볼 수가 있지만 하지만 뒤로 더 가보셔야 돼요. 뒤로 더 가시면은 분명히 얘가 10번의 경주 중에 6번을 입상했던 애입니다. 최근에 좀 못 뛸 뿐이지 과거의 능력 자체가 굉장히 좋았고 이런 비슷한 말이 52조에도 있죠. 피렌체라는 마필. 1년 전에 잘 뛰던 말이 갑자기 좋아져서 잘 뛰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서울 황태자는 직전에 모습만 보지 마시고 적응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전력으로 서울 황태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맞춰드린 마필이 이번에 이제 또 나오네요. 댄징셀리하고 배틀빙고. 이걸 제가 어떤 사람들이 이런 거 맞추면 제가 354.2별 맞췄는데 이거 본 예상에서 좀 단통이었어요. 그런데 해선이가 그날 이 추임마 갖고 한 번을 못 들어오는 바람에 제가 이거를 뒤로 돌린 거예요. 본 예상은 단통이었다고.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요런 거를 맞히는 거는 당시에 편성 흐름이나 이런 걸 올라왔을 때 막판에 이 두 마리밖에 올라오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걸 단통으로 때린 거거든. 그러니까 전개 그림이 제대로 맞아떨어진 경주예요. 그러면 이 편성은 어떻게 되느냐. 우라노스가 일단 지랄같이 끌고 나가고 3번 파워런하고 기쁨 연출이 그 뒤에 가서 헤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정상적으로 뛰는 제트삭스나 뭐 프리트보 이런 마필들 다 여기 못 뛰는 지구력 부족한 마필들이 지금 선두권을 형성하는 그런 경주인데 그러면 이들이 다 부러진다는 거야. 그러면 얌전하게 따라오면서 결대로 탈 수 있는 마필들이 막판에 올라오는 그림인데 이 중에서는 그래도 이 형제 그러니까 형제 마방이죠. 배틀빙고라든지 또 여기에 또 그 형제 마방이 뭐야 저기 새벽 날개 이런 마필들이 그나마도 어느 정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데 저는 이번에도 12번 배틀빙고가 이 편성에선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된다고 생각하느냐. 지난번에 댄징셀리하고 배틀빙고에 대해서 경주력이 하강을 하면서 여타 마필들이 다 앞서에 섰기 때문에 뒤에서 꾸벅꾸벅 날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경주력이 하강을 하고도 입상에 성공을 한 거예요. 두 마리가. 그러면 지난번에는 경주력을 끊어내고도 워낙에 파워 있는 놈들하고 경주를 하다 보니까 이 4착을 온 거고 안 간 게 아니라 능력을 끌어내고도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서 조금 더 능력을 더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기엔 배틀빙고는 이 편성에서 충막감의 마필이라고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12번 배틀빙고를 되게 축으로 놓고 공략을 해보고 싶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1경주부터 12경주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하고요. 저희 팀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 제주교차 분석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타의 제주교체 1경주가 강타의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선 이제 오늘 1등급 핸디캡이 1경주에 있다라는 게 조금 조심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자 핸디캡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안쪽에 있는 이 황제대부가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에요. 자 18조 마방의 이제 문승호 기수인데 나름대로 이제 직전에 1110m 다소 좀 짧은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거리도 줄은 상황이고 핸디캡도 상당히 적절하다라고 봤을 때 선행 가면은 저는 버틸 수 있는 전력으로 6 황제대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8번 다로름이란 마필을 좀 말씀드리죠. 지난 경주 인기 1위로 팔렸는데 2착으로 좀 뒤늦게 좀 간신히 입상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때보다 수입 타이밍이 조금은 늦어졌던 것 같고 여기 이제 같이 뛰었던 말들이 이제 인기권으로 팔리는데 그 말들의 편성이 과연 그렇게 센 것이냐로 봤을 때 다로름이 뛰었던 편성 자체가 저는 전적으로 약한 구미가 아니라 보고 있고요. 자, 이 다로름 자체가 오히려 지난번 이제 900이었었는데 1000m 레이스에서 조금만 더 추입 타이밍을 더 빠르게 가져가게 된다면은 더욱더 안정적인 경주력을 저는 보여갈 수 있는 마필로 자, 이 8번 다로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편성은요, 제가 보기에는 선행만한 1군에 그러니까 제주 1등급의 선행만한 다 나온 편성이거든요. 센 놈들은. 그러면 레이스 자체가 1000m에 이래서 상당히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누가 참고 타고 누가 선입전개 측면에서 경주력의 신장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으냐 이걸 물어보는 경주인데 저는 한 마리는 일단 무조건 가져갑니다. 이 3번 항용군이란 마피 요거는 무조건 가져갈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마필들이 이제 누구를 가져갈 거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부중이 높고 항해 명성이 인기 바로 이번에도 팔리는 경주지만 어린 택도 없는 소리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제가 보는 경주에선 중배당 단통 정도가 가능한 경주가 아니겠느냐. 자,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제주 경마 지난주에 단통으로 UCC 승부처 적중을 시켜드린 강타인 만큼 자,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을 하겠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2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선석번위원회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예, 한라마 3등급이죠. 자, 이제 별정 경주기 때문에 사실 뭐 핸디캡 편차에 대해서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안쪽에 있는 이 우리 행운, 자, 1200에 나왔기 때문에 자, 이게 이제 과연 버틸 수 있겠냐? 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해봤는데 선입권 중에서 강하게 뭐 탄력을 가지고 있는 말이 몇 도 되지 않고요. 한영민 기수가 최근에 12조에서 엄청나게 부진했습니다. 오늘 중계 레이스에 다 12조 마방에서 한영민 기수가 출조가 되고 있는데 자, 뭐 몰아치기 승부까지도 기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만큼 강하게 한번 선두권을 나서줄 수 있는 이 우리 행운은 무시할 수 없는 전력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기마는 어느 정도 보이죠? 어느 정도 보이는 경주고 그 인기마에 붙여먹을 수 있는 놈들이 들어와 버리면 그 인기마가 또 삼척을 해버리면 배당이 터지는 경주입니다. 4번 품격이 인기마로 팔리겠죠 뭐. 6번 옥세메라는 마편입니다. 요거는요 지난번에 제가 노렸던 마편인데 지난번에 요 마필이 왜 못 온냐를 알아야 돼. 왜 그러냐면 이 6번 옥세라는 마필이 품격하고 같이 됐는데 당시 품격이 인기마였고 시대의 별이 인기마였는데 레이스 자체가 은근히 빨랐어요. 은근히 빠르다 보니까 선행력을 100% 끊어낼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렸는데 선행력을 100% 끊어내지 않더라고 문성호가. 그냥 선입을 타더라고. 그러면 종반 뚝심이 남아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종반 뚝심까지도 살려내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줬다. 6번 옥세라는 마필은 이 편성에선 충분히 가능한 마필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번 이경주는 이제 강하게 팔릴 수 있는 인기권 전력도 자 있습니다. 점차 이제 힘이 차가고 자 경주력 변화를 보이는 마필들이 몇몇 있는데 자 여기서 자 역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지난번 뛰었던 것보다 더 뛰어줄 수 있는 마필이 있는 경주예요. 자 지난번에 승부할 때 보니까 미래의쌀이라는 마필이 우승까지 차지하면서 원래 이제 종합제에 잡힌 것보다 상당히 좀 많이 팔리는 분위기를 좀 보여줬는데 이번에도 자 이 제주경마가 워낙 이제 배당판 바람이 심한 것이 사실인데 자 지금의 경주에서도 자 그렇게 좀 바람이 많이 불지 않고 자 좋은 승부가 되면서 배당까지도 좀 챙겨갈 수 있는 분명 직전 이상으로 뛰어줄 수 있는 마필을 노릴 수 있는 경주고 그 말이 있어서 제가 자 선정이 된 경주니까 자 한번 멋진 한방 승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제주교차 2경주 자 선석권위원회 UCC 메인 승부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5경주 마지막으로 신동훈위원회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능력 마필들의 이제 한판 경주가 되겠죠. 여기는 뭐 최정상의 마필들이 출전하는 경주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3번 백록비천이라는 마필이 뭐 가장 또 빠른 선행력을 갖고 있는 마필로 8주 만에 출전하고 있는데 자, 그 경주력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느냐 자, 그 점이 과연 관건인 것 같습니다. 자, 지난번에 이제 인기마로 팔리면서 자, 기대보다 좀 못한 경주력이 나왔었던 부분이었는데 능력마라에서의 모습은 뭐 항상 보여줬었던 부분이었었고 자, 지금의 경주에서도 뭐 레이스를 주도하고 들어가면서 다시 지난번의 아쉬움을 좀 만회할 수 있는 경주라 보고 있으니까 자, 3번 백록비천이라는 마필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편성 자체도 이제 지난번에 경주력을 끌어내면서 걸음의 변화를 보여줬던 마필들도 있고 지난번에 역시나 기대치에 못 미치면서 또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들도 있습니다. 사실상 요즘은 또 한라마 1등급에서 연투를 하는 마필들이 은근히 많아졌어요. 옛날에는 1군 경주에서는 연투를 별로 못했는데 요즘은 그냥 주장창 때려먹는 말들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했는데 저는 이 10번 기운생이란 마필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이즈는 여기서 많이 떨어지죠. 사이즈는 많이 떨어지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 책을 대가리로 잡아놓은 거는 그건 잘못된 책이야. 사이즈는 여기서 안 되는데 왜 이 말을 추천을 드리는 마필이냐면
이 마필 자체가 근간이 2번의 정도의 연속 입상 자체가 걔가 마필이 좀 못하는 놈들, 그러니까 부진마 편성에서의 입상이거든요. 그래서 언뜻 보면 이 말이 센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아예 센 말처럼 보일 수 있는데 능력은 좀 미약한 마필입니다. 하지만 패턴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연속 하강에 따른 힘의 비축을 꽉 안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이 이제 능력을 확 끌어낼 수도 있는 그런 여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10번 기운센 요 편성에서는 한번 다시 한번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레이스는 제주 마주협회 장배 자 대상경주로 시행이 되는 자 대상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한라마 1등급 최강자를 겨루는 자 그런 대상경주로 보시면 되고, 이 중요한 것은 별정 경주가 아니라 이제 핸디캡 경주라는 거.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신다면은 직전에 입상을 했던 애들보다는 직전에 인기마로 팔리면서 좀 성적이 안 나왔었던 그런 애들이 이번 레이스를 위한 핸디캡 조절에 들어갔었던 마필들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중심에 있는 직전에 입상을 못했지만 핸디캡 조절에 성공을 한 마필이 출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걔를 강력하게 현장에서 한번 축으로 놓고 중배당 쪽에 노림수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또 제주교차까지 마무리를 졌습니다. 열심히 분석을 해드렸으니까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들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자, 토요경마 상당히 어렵네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줄줄이 올킬도 나올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어렵다고 생각이 드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꼭 그 보병 내지는 그 노하우를 활용을 해서 그냥 그런 거 상관하지 말고 그냥 소신껏 해도 의외로 좋은 결과 나올 수 있습니다. 분산 배팅 하시고 소신 배팅 하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자 오늘 토요경마 예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